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근데 북한 당국이 부정부패 척결을 또다시 강조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네. 지난 8차 노동당 대회 폐막일에 단상에 올랐습니다.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으로 강력한 교양과 규율을 앞세워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들, 그리고 이제 네.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여기에 이제 부정부패가 들어가요. 그러네요. 그리고 각종 세외부담 행위와 온갖 범죄 행위들을 견결히 억제하고 관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말이 나오자마자 노동당 내에 전문 부서로 규율조사부를 신설을 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5개년 계획을 구상하는 지금 노동당 대회에서 네. 내부의 비위 부정부패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그만큼 네. 북한 사회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 차원에서 간부들의 사소한 규정 위반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지난해에도요. 부정부패에 연루된 고위 간부들에게까지 책임을 묻기도 했었죠. 네, 사실 뭐 저희 뉴스에도 막 예. 많이 나왔었잖아요. 지난해 평양 의대 입시 비리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평양 의대에서 학교 기숙사를 이렇게 막 학생들이 신청하고 추첨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모금까지 강제로 막 네.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평양의대 간부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직위 해제되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조선중앙TV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막 그 간부들을 네. 부정부패 막 이렇게 질책하는 장면을 내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엄중한 형태의 범죄 행위를 감행한 평양의과대학 당위원회 해당 부서들, 그다음에 사법검찰, 그다음에 안전보유기관들의 네. 무책임함, 극심한 직무 태만, 이런 것을 이제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북한 당국은 부정부패와의 전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정치국 회의에서도 리만건, 박태덕 이렇게 당 중앙위원회 고위급 간부들도 비리 책임을 물어가지고 현직에서 해임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뭔가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이제 김정은 위원장 차원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부정부패가 실제로 좀 줄어들고 있나요? 글쎄, 아직까지는 뭐 눈에 띄는 이런 성과는 사실 없고요. 금방 해결되는 문제는 네, 아니죠. 그러기도 하고 네. 사실 북한 당국이 부정부패 척결하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초에 말을 한 것은 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거의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네. 2019년, 2018년, 네. 2016년 거의 해마다 하고 있는데 거의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또렷하게 개선된 것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역시 올해 들어서도 부정부패는 계속되고 있고요. 네. 당국의 처벌도 계속되고 있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 들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난 3월 3일 초산군 산림경영소 공지에서 네. 초산군 내 책임 일꾼들, 그다음에 막 가족들, 도당 간부들이 다 모여가지고 임업사업소 지배인 강 모 씨를 처형했습니다. 처형이요. 예. 네. 이 임업사업소에서 채벌한 나무를 이 접경 지역인 외원군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올려보내가지고 중국에 밀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8차 당대회 이후에 초산군 임업사업소를 대상으로 이렇게 도검찰소에서 검열을 하는 과정에 이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처벌을 했는데 네. 처벌이 총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나 가혹한데 이것이 그럼 왜 이렇게 가혹한가? 내면을 보면 물론 부정부패이기도 하죠.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김 위원장이 지난 2015년에 산림복구 전투를 선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 한 그루를 채벌하면 그 10배를 심어라, 이렇게 방침을 내렸는데 네. 임업사업소 지배인인 강 씨는 이 방침을 받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정부패 해가지고 네. 그걸로 개인적 착복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착복은 장군님이 내린 한 그루 베었으면 네. 10그루를 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방침을 어겼다. 이런 게 이제 그렇군요. 겹치면서 강 씨에게 거의 30발 정도의 총탄을 퍼부어서 처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 씨의 아내는 남편이 검찰소에서 붙잡혀간 뒤에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세 자녀는 모두 평양에서 지금 추방돼가지고
그렇게 상황이고 국고는 네. 또 아니 재산은 또 국고에 몰수된 상태입니다. 정말 한 가정이 파탄나 버린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네. 상황인데 지켜보는 입장에선 너무 지나친 처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정부패 척결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정부패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도 네. 있고 또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상업부장에 예. 대한 문제도 있었는데 내각 상업국 검열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 권력을 악용한 비리 행위가 드러났다 해서 예. 당의 출당 조치, 그다음에 철직, 그러니까 직업에서 해임된 거죠. 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지난 3년간 이 시장관리소장 상업과의 상납금을 월 한 500에서 1000달러를 이 사람이 받아왔다는 거예요. 네. 이 인민위원회 상업부장인데 이것이 발각됐고 월 총화 때마다 상업부 사업비로 뇌물을 정기적으로 바치도록 강요하기도 했고 이 뇌물을 상업부가 가져간 게 아니라 네. 개인이 그냥 착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납금의 정도에 따라서 시장관리소의 뭐 여러 가지 뭐 꾸리기 사업이라든가 규율 점수 이런 것을 조작하기도 하고 네. 당위원회에 뭐 이런 것들이 혐지 검열 때마다 달러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뭐 이런 사실들이 이번에 드러나면서 역시 출당, 철직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이것이 지금 북한 전역에서 올 초에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네.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정부패가 좀 널리 퍼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뭐 한두의 일은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이게 좀 본격화됐나요? 사실은 굉장히 뿌리 깊은 오래된 네.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것이 북한의 전 사회적으로 확산된 네. 것은 1990년대 중후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인 배급이 중단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그쵸. 없이 장마당에 뛰어들어 가지고 뭔가를 사고 팔아야 됐고 네. 또 상인들도 어쨌든 뭔가를 해야 이제 먹고 그렇죠. 살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막 물건을 거래하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이때 간부들이 그게 원래 사회주의 현상들이 아니에요. 사회주의 활동이 아니잖아요. 비사회주의 네.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중단시키면 인민이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그렇죠. 중단을 못 시켰어요. 네. 근데 법에는 어긋나잖아요. 아, 그러니까 간부들이 네. 단속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인민들과 상인들이 간부들에게 이른바 뒷돈, 뇌물을 줍니다. 네. 그리고 간부들은 어차피 막을 수도 없는 것, 뇌물을 받고 눈을 받고. 감아주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서 북한 전역에 이런 현상이 만연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장마당 가판대를 확보하거나 또는 단속을 피하거나 또는 중국을 통해서 밀수품을 들여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명분으로 이제 뇌물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북한 사회주의 경제가 무너지면서 사회주의 방식이 아닌 이른바 다른 방식으로 먹고 살아야 네. 되는 현실적인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부정부패가 우리가 오늘날 부정부패라고 부르는 네. 비사회주의 현상이 북한 전역에 널리 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간부들이 눈을 감아준 이유는 그걸 막으면 인민들이 굶어 죽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자신도 국가에서 주는 배급이 없습니다. 월급을 좀 주는데 2, 3천 원 월급 가지고는 쌀도 몇 킬로 못 사요. 그러니까 너무 생존이 힘드니까.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상 인민들의 다양한 형태의 뇌물이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간부들의 처지. 이것도 이런 부정부패가 북한 전역에 널리 퍼진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료들이 국가 무역이라든가 기업소에서 이윤을 빼돌리는 예. 이런 현상 같은 것도 이제 포함이 되고 주민들에게 이제 국가 서비스 많잖아요. 뭐 예를 하다못해 여행증 띄워준다거나 학교를 추천서를 써준다거나 뭐 무슨 당원이 되게 한다거나 이런 모든 과정에서 다 이제 돈을 주고 여행증도 사실상 돈 주면 여행증 빨리 네. 발급해 주는 거, 당증도 심지어 돈 주고 파는 현상까지 이런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한마디로 보면 북한 사회주의의 사실상 붕괴, 실패 이것 때문에 사회주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시대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현상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장하긴 이제 사회주의 국가인데 네. 이게 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형태로 사회가 지금 가고 그렇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북한 당국은요.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조치들을 좀 내놨을까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비사회주의를 무조건 단속만 하면 현실적으로 인민들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사회주의 현상은 일부 수용합니다. 네. 그게 이제 장마당 같은 것을 어느 정도 합법화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소들도 자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약간 권리를 네. 주고 뭐 이런 식의 부분적인 개혁 조치를 통해서 이른바 비사회주의 현상들을 흡수하는 것이 첫 번째 네. 조치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2015년에는 형법을 개정을 해가지고요. 뇌물죄 형량을 최대 10년까지 늘려요. 네. 그리고 2016년에는 당 7차 대회를 통해서 부정부패 근절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하고요. 2021년 올해에도 역시 당내 전담 부서까지 신설해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부정부패와의 전쟁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부정부패 행위를 가만히 이제 놔두면 간부들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이 커지게 됩니다. 커지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 예. 간부들에 대한 불만은 국가 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최고 지도자인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네.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공개적으로 아. 간부 비리를 막 비판하고 척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 심한 경우에는 총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해임도 하면서 민심을 지금 다독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런 처벌로 부정부패 근절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예. 것처럼 부정부패는 주민도 관료도 사회주의적인 합법적인 경제 활동만으로는 생존이 어려운 시기에 생겨난 그렇죠. 그런 구조적인 예.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걸 아무리 감시한다고 한들 아무리 처벌을 한다고 한들 이 행위를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 사실은 그 감시와 처벌을 알면서도 뇌물을 불가피하게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요. 사회주의가 복원이 돼야 됩니다. 사실상. 예를 들어서 배급이 복원되거나 네. 간부가 월급이 대폭 늘어가지고 지금 3,000원이 아니라 한 달에 한 30에서 한 50만 원 정도를 그러게요. 받아야 예. 실제 생존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네. 굳이 뇌물까지 받으면서 처벌도 강한데 부정부패를 할 이유가 점점 줄어들겠죠. 네. 이런 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감시와 처벌만으로는 해결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사실 뭐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생활이 좀 편안해지면은 네네. 이런 부정부패를 없애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북한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경제 활동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것 이게 제도 개혁인데요. 지금 네.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상업이라든가 심지어는 개인 기업도 저는 자유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런 것을 하는 어떤 최소한의 기준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품질이 떨어지거나 인민 건강에 해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이런 정도는 이제 최소한으로 이제 단속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대폭 자유화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법 행위를 하기 위해서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아도 되고 자연스럽게 부정 행위가 줄어드는 길 바로 아까 얘기했던 네. 것처럼 관료들이 먹고 살 수 있으면 그 급여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려면 국가 재정이 넉넉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결국 경제 성장이 돼야 됩니다. 인민경제가 활성화되고 공장이 네. 제대로 가동되고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고 가능하다면 전 세계 여러 나라들과 그렇죠. 무역을 하고 그렇게 해야 경제가 발전하고 그 경제 인민들이 발전된 경제 가운데 일부를 세금으로 국가에 내서 국가의 재정이 넉넉해지면 월급을 지금 3,000원이 아니라 그마저도 못 주는 경우도 있는데 네. 30만 원, 300만 원 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간부들도 뇌물이 아니라 공식적인 월급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근본적인 그러니까 경제 개혁과 그리고 적극적인 어떤 대외 경제 개방을 통해서 근본적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아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부정부패 근절은. 맞아요. 한국에서는 말씀해주신 그런 어떤 흐름을 다 따르고 있잖아요. 네네. 경제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문제가 해결된 면이 있는데 한국은 대통령도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거 없이는 이제 어렵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네. 사실 북한 사회에서 가장 큰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이 누굴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일 것 같아요. 보세요. 주민들과 관료들에게는 뇌물 주고받지 말라고 네. 하고 국가 자산 빼돌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 가족과 김정은 위원장의 재산을 보세요. 말로는 당경제, 군경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 당경제, 군경제는 사실상 김정은과 그 가족의 개인 경제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가는 국가 경제에 이윤이 남는 사업은 다 당과 군 경제로 편입돼 있어요. 그래서 인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력갱생 강고분타라고 강조하면서 1년 내내 생산 전투로 내몰고 있잖아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가족들은 진귀한 음식을 수입해서 먹고 있고 최고 요리사를 전 세계에서 불러다가 요리를 즐기고 있고 그런가요? 값비싼 시계 차고 좋은 술 마시고 좋은 자동차에 심지어 요트까지 수입해서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잖아요. 그 돈이 다 누구 돈이냐? 그렇죠. 국가의 그러네요. 돈을 자기 개인 돈처럼 네. 쓰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음. 가장 큰 부정부패예요. 이런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생활 모습부터 혁신하지 않고 과연 인민들의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소하게 생활해야 되고요. 네. 당과 군 경제를 내각과 인민 경제로 빨리 돌리는 그런 경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결국에는 부정부패와의 전쟁에 성공하려면 김정은 위원장 자신과의 전쟁에서부터 이겨야겠네요. 자, 오늘 북한 새로 읽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